자, 여러분, 중간고사 과제 제출은 모두 다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채점을 곧 해서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시험 결과를 보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범위가 굉장히 크진 않았죠? 여러분들 부담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말고사까지도 사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기초 미적분학,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미분과 적분에 대한 지식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부터는 2.3절 할 거고요. 2.3절에 보시면 미분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어떤 얘기 했었나요? 처음에 이제 함수의 개념부터 해서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그리고 미분. 그러니까 미분으로 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느꼈겠지만, 그런 함수가 나올 때마다 도함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계속 계산하기가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함수를 공식화해서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즉 어떤 함수에 대한 변화율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식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단원이 지금 이 2.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유도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응용된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저도 역시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미분하고 도함수는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미분은 이제 뒤에서 정의를 할 텐데, 일단은 미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 공식이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노트를 보시면 자, ddxc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c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임의의 consta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유도하기 전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상수에 대한 도함수인 거예요. d over dx. 이건 하나의 기호라고 얘기했었죠. constant에 대한 그 도함수, 즉 변화율이 뭐냐? 변화율로 해석을 하면, 자, 상수함수는 어떤 모양인가요?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자, 높이가 3인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함수는, 즉 이렇게 수평선으로 표현되는 상수함수는 어때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다고 해도 y의 변화량은 없죠. 근데 우리가 변화율을 어떻게 생각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인데,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만 보더라도 y의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분모는 어떤 값이라고 해도 분자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y값의 변화량이 0이다. 그러면 거기에 극한을 취해서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를 구해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상수함수, 상수의 변화율은 0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fx가 c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주어진 이 함수가 c다. 즉, 이 f에 대한 도함수를 찾고 싶다. 자, 그렇다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정의 기억하시죠?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극한 계산인 거고, 여기에서 fx 플러스 h는 뭘까요? f의 x가 c이기 때문에 x 플러스 h라는 변수가 들어가도 그냥 c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y는 3이라고 하는 이 직선만 보더라도, 만약에 x에 만약에 x라는 변수가 여기 있다. 그때 높이가 3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h를 더했을 때 높이도 역시 3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도 c가 되고요. fx는 c라고 했으니까 c가 되는 거고, 빼주면
분자가 0이 돼서 극한값도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도함수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뭘까요? d over dx의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x라고 하는 건 변수고 그 위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또는 실수도 가능해요. 실수로 확장해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다뤘었죠. 그러니까 x의 n제곱에 대한 도함수가 무엇이냐? 결과는 여기 보듯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 즉, 예를 들어서 응용부터 해볼게요. 자, 만약에 x의 3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찾고 싶다. 뭐다? 3이라고 하는 n은 내려오고요. x 변수에다가 지수가 뭐가 되냐면 그 3에서 1을 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x의 제곱. 이렇게 도함수를 공식화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데려오더라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fx가 지금 뭐냐면 x의 n제곱이에요. 자, 이럴 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 그럼 f 프라임 x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특정한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f 프라임 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f 프라임 a는 정의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우리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자, 그래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는 x의 n제곱, 그다음에 fa는 a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n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 우리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죠. x 마이너스 a로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묶어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n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정한 n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자, 보통 이렇게 돼요. x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했을 때 제곱이 지금 같은 상황이죠. x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똑같아요. 숫자가 지수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려면 일단 x-a라는 걸 하나를 묶어내고 나머지가 붙는데 나머지 항을 관찰해 보면 여기에 지금 x가 1차 항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의 최고차항은 2차가 돼야지만 만나서 3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차식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x-a로 묶어낸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최고차항이 그쵸? x의 n-1차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x-a.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a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이 뒤에서 우리 인수분해했던 나머지 텀이 남을 텐데 여기에 뭘 하면 되나요? x가 a로 다가가니까 x자리에 a를 쭉 넣어주면 되는 거죠. 다항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뒤항이 과연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3차일 때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차수가 하나 줄어든 거다. 3에서 하나 줄어든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A에 대해서 하나 줄어든 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A의 n-1차가 마지막 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n차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도 중간항을 보면 A랑 X를 곱한 게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뒤에 있는 이 항에서는 차수가 다 2차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항에 있는 차수가 2차예요. x에도 2차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도 a 곱하기 x인데 각각 1차니까 더하면 2차가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a의 제곱이니까 2차죠. 그러니까 차수가 2차라는 거예요. 모든 항의 차수가.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모든 항의 차수가 뭐가 돼야지 말이 되죠? 그렇죠. n-1이 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합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a하고 x를 곱해서 2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 a와 x는 어디에 있던 거냐면 이 x랑 이 a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수를 이용해서 n-1개를 만드는 거예요. 차수를.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x랑 a를 이용해서 그 둘의 차수가 n-1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x에 n-2라고 하면 a에는 1만큼 주면 둘이 해서 n-1차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x에 n-3제곱이 있다면 an 제곱을 해줬을 때 어때요? 차수가 n-1차가 되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더하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쭉 이렇게 x의 차수는 n-1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어드는데 마지막은 x 곱하기 a의 뭐가 될까요? n-2가 되고 그죠? x가 하나 있고 a는 n-2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은 뭐가 돼요? x는 하나도 없고 a가 n-1개 있다. 그러면 a의 n-1차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지금 여기 극한식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분되고 나머지 항을 지금 우리가 관찰한 거고 나머지 항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뭘 해야 된다? 여기에 극한을 취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x에다 a를 넣어볼게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x에 a를 하나씩 넣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a의 n-1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a의 n-2의 a니까 a의 n-1. 여기도 마찬가지. 그쵸? 그렇게 해서 마지막 a의 n-1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똑같은 것들의 합인데 몇 개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일까요? 몇 개죠? 자, 여기는 x가 0개 있다. 지수를 생각해 보세요. x가 0개, x가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n-1개. 그러면 1부터, 1차부터 생각하면 자 이렇게 더했을 때가 n-1개죠. 거기에 이만큼 더하면 하나 더 더하면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개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n 곱하기 a의 n-1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변수를 제 x라고 안 하고 이렇게 a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자 f의 a에 대한 즉 변수를 a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변화율이 n 곱하기 a의 n-1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게 a든 다른 수든 상관없이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fx over dx 했을 때 n의 x의 n-1제곱이 된다. 그때 fx는 누구냐면 x의 n제곱일 때.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x의 n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n이 앞으로 내려오고 x의 차수를 하나 줄여주면 된다. 이런 공식이 또 유도가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우리 어떻게도 쓸 수 있죠? 이거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f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dfx over dx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f'x라고도 썼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F'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에 예제 1번에 F'X를 구하라는 문제 있는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거. 자, A번 한번 보세요. fx가 x의 6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6 앞으로 내려오고 x의 5제곱. 이렇게 하나 차수 줄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B번. x의 1000제곱. 그럼 얘는 어떤 함수예요? 변수가 x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하면, 즉 도함수 찾으면 1000은 앞으로 내려오고 x에 하나 빼서 999.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어때요? y라는 함수가 변수 t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f의 t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t다. 자, C번을 기호로 한번 써봅시다. df over dt라고 보면 되죠.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4 내려오고 t에 한 차수 낮춰서 3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d번은 변수가 뭐다? 아, r인 거구나. 그래서 r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구나. 노테이션 맞춰줘야 되고, 자, 여긴 답이 이미 써져 있네요. R 세제곱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라. R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3 내려오고 R에 차수 하나 줄여주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만 알아도 굉장히 도함수를 정의를 안 써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공식화해서 여러분이 구구단 외우시듯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노트 3을 볼게요. 자, 노트 3에 보면 C라고 하는 건 이미 컨스턴트, 상수라고 했고, 상수 곱하기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C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전체 C 곱하기 F라는 함수를 gx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면 좌변의 이름이 지금 그러면 dgx over dx가 되는 거니까 g'x를 찾으라는 소리죠. 그럼 g'x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무엇의 변화율이다? g라고 하는 함수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나누기 h의 극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확 떨어진 거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공식 아니죠? 자,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h가 뭐냐면 자, g가 뭐라고 했어요? gx가 c 곱하기 fx니까 g의 x 플러스 h면 g의 x 넣어주면은 c 곱하기 f의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될까요? c 곱하기 fx다. 정의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식에서 c가 공통항으로 있으니까 c는 묶어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요 식에서 마지막 식에서 극한은 h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C는 이미 상수인데 이 상수가 지금 극한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극한의 지금 변수는 h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C는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 식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이건 뭐냐? 우리가 많이 봤던 식. 이게 정의가 뭐예요? 이것의 정의가 F'X였잖아요. F에 대한 변화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F'X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 곱하기 F'X가 된다. 이 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F'X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도가 됐죠?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A번에 보시면 3x 4제곱에 대한 x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에 곱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3은 그냥 나중에 곱한다고 보고 요 x 4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노트 2에서 봤던 공식 이용하면 4는 내려오고 x에 4에서 하나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x의 세제곱이 된다. 요게 이제 A번이고 그 다음에 B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B번에서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고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 1이 상수 역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내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x에 대한 변화율만 찾아서 곱해주면 돼요. x에 대한 변화율은 x의 1제곱이니까 1 곱하기 x의 1 마이너스 1제곱해서 x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벌써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미분 공식, 도함수 공식을 유도했고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노트 4번 한번 봅시다. 자, 노트 4번을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덧셈에 대해서 도함수를 찾으면 각각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도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됐던 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d over dx라고 쓰는 거죠. 이 오퍼레이터가 덧셈에 대해서 분리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돼서 더하는 것을 빼내는 거. 각각의 합에 대한, 즉 각각의 도함수에 대한 합으로서 정의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노트 4번 일단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제 3번 보면 x의 8제곱 더하기 12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4x 4제곱 더하기 10x 3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굉장히 기네요.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변수가 지금 다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쓴 거고 이것에 대한 변화를 찾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동원할 거예요. 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뺄셈이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된다? 더하기 마이너스 4x 4제곱으로 봐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더하기 마이너스 6x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펴본 노트 4번을 이용하면 각각에 대한 도함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세히 써보면 하나씩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항을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볼게요.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뺄셈은 덧셈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거다. 이렇게 마이너스 1배를 더한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x의 8제곱. 도함수는 8x의 7제곱. 맞죠? 그 다음에 12x 5제곱. 10이라고 하는 상수는 그냥 내비두고 곱하자. 뭘 곱한다? 옆에 있는 이 변수에 대한 함수, x의 5제곱을 곱한다. 5 곱하기 x의 4제곱이 되죠. 도함수 결과.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4도 역시 상수기 때문에 곱한다 생각하고 x 4제곱은 4x의 세제곱으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0에다가 x 세제곱에 대해서 3x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 마이너스 6x도 역시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의 x의 도함수인 1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상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래서 더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8x 7제곱 더하기 60x의 4제곱
마이너스 16x의 세제곱 더하기 30x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오퍼레이터가 분리가 된다라는 네 번째 성질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제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